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관절염은 50대 이상 성인의 절반이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발병이 염려되는 대표적인 국민 질환으로 꼽힙니다. 특히 무릎 관절 건강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생활습관병으로도 불리는 만큼 관리와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무릎 관절은 질환의 특성상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하지만 대부분 통증이 심해져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없어 손상되어도 통증을 느낄 수 없고 혈관이 없어 스스로 자가 재생과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낄 때는 이미 주변 조직과 관절까지 손상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평생관절 내 무릎 안내서입니다. 지은이 고용곤, 펴낸 곳은 세상 풍경입니다. 이 책은 무릎 관절에 이상 신호가 생기기 시작하는 40대 이상에게 무릎 관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관절 연골 전문의인 저자는 자기 관절을 지킬 수 있는 예방과 관리,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실질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빠짐없이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 줄이는 생활 속 통증 관리. 통증은 통증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라며 몸이 보내는 신호이자 일종의 방어 기전이다. 즉,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으니 잠시 쉬고 점검하라는 의미다. 만일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 통증의 신호를 방치하거나 방관한다면 시간이 지나 어떤 상황에 처해질까? 통증은 신체 조직이나 기능과 관련되어 생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람이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몸에서 일어난 변화를 감지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자극이다. 즉, 통증은 몸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므로 우리는 완치 또는 호전을 위한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만일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증은 결코 방치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는 징후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리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히려 통증이 없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을 더 염려해야 할지 모른다. 흔히 통증하면 신체적 고통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정서적, 심적 고통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령 통증의 완화를 위해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마음의 고통이라는 또 다른 통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의사의 진단으로 분명 질환이 호전되어 몸에 통증이 제어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환자 자신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거나 실제 아픔의 정도보다 강도가 센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스포츠 경기를 예로 들어보자. 경기 중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한 축구선수가 재활을 거쳐 완치된 상태로 복귀했는데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 신체적으로는 분명 말끔히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부상 당시의 극심한 고통이 트라우마로 남아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몸의 통증부터 마음의 고통까지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는 병원 치료 외에도 통증을 적극적으로 이겨내려는 환자의 의지 또한 중요하다. 물론 통증의 정도에 따라 질환의 심각성에도 차이가 난다. 치료 기간 역시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병원 치료 외에 의사가 추천하는 생활요법을 포함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는 마음의 통증까지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질병을 이겨내려는 적극적 행동은 긍정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며 내면의 의지는 그러한 적극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힘이 된다. 무릎 관절염 초기 증상 1. 평소 걷고 난 후 무릎 통증이 2, 3일 이상 간다. 2.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통증이 심하다.
3. 무릎을 굽히기 힘들다. 4. 무릎이 자주 붓는다. 5. 일어서려고 하면 무릎이 아프다. 6. 양쪽 무릎의 높이와 모양이 다르다. 생활 속 통증 관리법. 통증 완화를 위한 냉온요법. 통증 부위에 온열요법을 시행하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해 조직의 저항력을 증가시킨다. 또 무릎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통증을 가라앉힌다. 반대로 냉열요법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와 신진대사를 떨어뜨려 통증 부위의 온도를 낮춘다. 그리하여 열감이 있는 염증과 부종을 줄이고 근육 경련 완화에 도움을 준다. 1. 온찜질.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물기를 꼭 짠 다음 통증 부위와 그 주변까지 수건을 펼쳐서 올리거나 감싸 따뜻하게 데운다. 수건이 식으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찜질한다. 반신욕. 37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배꼽 부위까지 몸을 담근다. 반신욕 이후에는 운동과 스트레칭, 마사지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근육과 마음이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쉬는 것이 좋다. 냉찜질. 무릎 부위가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 무릎 관절 손상이 일어난 직후에 시행한다. 수건을 차가운 물에 적셔 물기를 꼭 짠 다음 통증 부위와 그 주변까지 수건을 펼쳐서 올리거나 감싸 온도를 내린다. 수건이 따뜻해지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찜질을 반복한다. 가장 궁금해하는 무릎 통증 Q&A. 46세 남성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왼쪽 무릎 뒤쪽이 당기면서 약간 아픕니다. 또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며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한 외상 없이 통증이 있다면 무릎 뒤 안쪽과 바깥쪽 인대나 힘줄의 손상이 의심되므로 병원 검진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허리와 허벅지 근육의 근력이 약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칭 및 걷기 운동을 통해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3세의 주부입니다. 20일 전 김장김치를 담갔어요. 그 이후로 오른쪽 무릎의 안쪽 방향, 그러니까 무릎 옆이 조금 아프더니 지금은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많이 아프고 왼쪽보다 무릎이 좀 더 부은 것 같습니다. 반월상 연골, 즉 반달 연골에 손상이 있는 듯 합니다. 정확한 검진과 빠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달 연골이 찢어지는 등 파열되면 보통 무릎을 구부리거나 똑바로 걸을 때 통증을 느낍니다. 또 무릎이 자주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줄기도 해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상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아 조기에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앞당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안쪽 반달 연골의 파열이 늘고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반달 연골의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손상 때문에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빠르게 앞당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4살의 여성입니다. 72세의 어머니께서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늘 옆에서 보다 보니 저 역시 머지않은 미래가 걱정됩니다. 무릎 통증 등의 초기 증상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무릎 관절염에 대비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의 연령층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 경우 방사선으로 확인되지 않는 무릎 관절 질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무릎 관절의 조기 진단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평소 무릎의 통증 여부를 관찰하고 미리 관련 정보를 습득하려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먼저 어떤 자세를 취하면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지 살핍니다. 무릎 관절염 초기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를 접어서 앉을 때, 무릎을 꿇고 앉을 때와 같은 자세를 취하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특히 내리막길이나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프다면 연골 손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빠른 병원 검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릎 통증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냉찜질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에도 무릎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역시 병원 검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무릎을 움직일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둔탁한 소리가 크게 나면 병원 검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이러한 소리가 빈번하게 나거나 무릎 안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고 통증과 부종을 동반한다면 빠른 검진이 필요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생길까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주로 5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은 45세 이전에, 여성은 주로 55세 이후에 더 많이 발생한다. 흔히 오랜 시간 사용하여 무릎 연골이 다른 상태를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고 말한다. 과거 골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으로 부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소견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특히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가 두드러진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유난히 많은 이유는 오랫동안 쪼그려 앉거나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는 좌식 생활 문화로 인해 습관적으로 무릎을 혹사한 탓이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다.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이 일어나도 초기에는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 때문에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무릎에 이상이 없는데 정기적으로 사전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주 원인은 노화다. 하지만 젊은 사람도 비만, 관절 외상, 주위 뼈 질환, 근육 약화, 관절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무릎의 노화가 촉진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흔히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3단계로 나누는데 그 증상은 무엇인가요? 초기 증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로 무릎이 뻣뻣해지는 강직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런 느낌은 고작 4, 5분 정도 진행되고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많다. 중기에는 관절 안쪽의 간격이 완전히 좁아지고 다리가 안쪽으로 휜다. 관절염 말기가 되면 무릎 안쪽의 관절이 심하게 파괴되어 다리가 안쪽으로 휘고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의 강도가 심해진다. 관절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6가지 생활수칙. 1. 표준 체중을 유지하라. 2. 가능하다면 매일 30분 이상 내게 적합한 운동을 실천하라. 3. 반드시 금연하라. 4. 관절에 부담을 주는 자세와 운동에 주의하라. 5. 관절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라. 6. 꾸준한 치료와 자기관리로 관절 장애와 합병증을 예방하라.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줄이는 바른 자세. 바르게 선 자세. 귀와 어깨는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맞춘다. 양쪽 어깨는 굽히거나 비뚤어지지 않게 같은 높이로 수평을 이루게 한다.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수평을 유지해서 편다. 턱을 당겨 머리와 목이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배와 허리에 적당히 힘을 준다. 무릎은 과도하게 당기듯이 힘을 주면서 펴서는 안 되며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린다. 이때 골반과 엉덩이 부위에 적당한 힘을 준다. 옆에서 볼 때 머리부터 등, 골반, 무릎, 발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바르게 앉은 자세. 컴퓨터 모니터를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앞쪽을 응시할 때는 머리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게 해야 한다. 등은 곧게 펴고 무릎은 엉덩이와 같거나 약간 높게 두어야 한다. 또 어깨는 들지 말고 편안하게 두고 팔은 팔걸이에 놓거나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 1시간 정도 앉아있을 경우 똑바로 앉아 목을 약간 구부리거나 목을 푸는 스트레칭을 30분 간격으로 한다. 365 무릎 근력 강화 운동. 누워서 자전거 타기.
두 다리는 무릎을 굽혀서 천천히 들어 올리고 허벅지는 가슴 가까이에 둔다. 천장을 향해 발끝을 세워 자전거를 타듯 천천히 돌린다. 이때 무릎과 허벅지는 되도록 가슴 쪽으로 가까이 두면서 아주 천천히 돌리고 허리가 바닥에서 들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줘야 한다. 다리를 10번 돌린다. 누워서 양쪽 다리 올리기. 양다리를 모아 곧게 편 상태에서 발을 니은자 모양으로 당기고 그대로 45도에서 최대 90도까지 천천히 들어 올린다. 이때 허리가 들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고 5초간 유지한다. 그대로 다리를 굽히지 않고 천천히 내리는데 발은 다리와 수평을 이루도록 힘을 주면서 곧게 편다. 이때 허리가 들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준다. 몸의 긴장을 풀면서 3초간 쉰다. 옆으로 한쪽 다리 올리기. 양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천천히 옆으로 일으킨다. 그림과 같이 한쪽 팔을 바닥에 지탱하면서 몸을 일으킨다. 발끝은 정면을 향해 니은자 모양으로 당기면서 한쪽 다리를 그대로 45도 정도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편 상태에서 5초 정도 자세를 유지한다. 올린 다리를 천천히 내린다. 무릎과 허벅지 힘으로 발목 당기기. 발목의 힘을 이용해 양발을 몸쪽으로 서서히 당기고 동시에 무릎과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10초간 수건을 누른다. 이때 다리가 곧게 펴지도록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수건을 누른다. 당긴 발의 힘을 서서히 풀면서 제자리로 놓는다. 누워서 다리 올리기. 한쪽 다리의 발목을 니은자 모양으로 몸쪽을 향해 당기면서 그대로 위로 45도까지만 천천히 들어 올리고 5초간 그대로 자세를 유지한다.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고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준다. 천천히 바닥으로 내리면서 몸의 긴장을 푼다. 의자에 앉아 허벅지에 힘주기.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데 발은 니은자 모양으로 유지하고 다리는 의자 바닥과 수평이 되게 힘을 주면서 무릎을 곧게 편다. 이 상태로 10초 동안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에 힘을 준다. 또 들어 올리지 않는 다리의 발바닥이 들뜨지 않도록 한다. 양다리는 벌리지 않고 양쪽 무릎이 가깝게 놓인 상태에서 실시한다. 힘을 풀면서 천천히 바닥으로 다리를 내리면서 몸의 긴장을 푼다. 옛날보다 수명은 늘었지만 자기 관절을 지키지 못해 인생의 후반기를 통증의 고통과 함께 보낸다면 삶에 대한 상실감이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릎 관절염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질환으로 여겼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무릎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튼튼한 두 다리로 걸으시며 즐거운 나날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